본인의 발언은 약간 촉발된 상황이니까 조금 답하시더라도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던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저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들을 억지로 심지어 끌어놓는다고 한들 2025년에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백은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백이 발생하는 기전은 수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반박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바이탈 엑소더스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진료 체계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진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해 그게 공백이 되면 그게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많이 늦었지만은 전국의 분들께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복귀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분들이 하고 있는 그 근무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6월 22일에 의료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노현홍 위원장님께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은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의 바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해 2월 6일에 발표된 증원 결정 당시에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9월에 출범할 의기특위 산하의 수급축의 전문위원회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보정심에 있었던 그 산하단 그거는 좀 현재 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걸 얼마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거를 정하는 거였고요. 지금 의료 추계 시스템은 의대 정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것은 급격한 인구 변화와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재평가하고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기적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제안하신 세 개의 보고서에서도 그런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논의기구의 신뢰성이 그런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논의는 당장 2025년 이후에 정원을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요. 지금
의료개혁 특유에서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까. 한번 정한다고 쭉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인 조정 시스템, 물론 그것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원래 취지는 그렇게 달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5년 동안 증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증원한 인력과는 숫자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2035년까지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든지 이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 요소로 고령화가 또 급격히 진행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갑자기 는다 그러면은 중간이라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수 인력이나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외에 뭐 물리적인 기자재만 살펴봤을 때 40개국가 대학이 사실상 5년 이내에 동시에 증축, 증액, 증량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소 2,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2025년부터 5년간 정원을 그렇게 증가했다가 그 내내 공사하는 상태로 부실한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5년 뒤에는 그럼 갑자기 늘어난 1,000명의 교수를 다시 해고하거나 증량한 기자재를 폐기하거나 증축 증설된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5년 주기적인 재조정할 때도 장래를 추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의원님 이거는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원의 대학의 정원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동안 60% 이상을 이렇게 갑자기 증원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학령 인구 조정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과라도 정원은 조정해야 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죄송하지만 해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차관님께서 모든 자료 제출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모아보면 2,000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 제안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하셨고 그 시점은 부정심회 최종회의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2,000명을 보정심에 올리겠다,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예 그렇게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다만 2,000명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는 사실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2,000명이라고 명시된 최종 보고서 혹은 보고안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참석자라던가 회의록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날짜 순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회의록 혹은 보고서 단 한 장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의 논의를 거쳤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저도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제출돼야만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다. 제출 안 해주신 상태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으니까 제출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제출해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까 전공의를 어떻게든 신속하게 복귀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 때문에 의료 인력 공급에 오히려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예, 어떻게든이 어떻게입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예. 전공의 분들이 지금 이제 행정 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완화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완화라고 하시니까 또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든이 예, 무슨 내용인지가 미복귀 궁금해요. 아니 복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그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이렇게 현장을 떠난 것은 본인의 미래, 그다음에 한국 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미래의 선진에 대해서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필수 의료에 대한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방안을 그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6월 말에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대응 들었는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그 방침과 다른 방침을 할 수도 있고요. 있다. 기존의 방침을 또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이런 그 장기간의 의료 공백의 배경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필요 조건이고 필수 의료 정책을 통해서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만 하고 낙수 효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내놓은 소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큰 불신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의사들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네. 첫 번째는 그 기피 진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외 산소, 외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과목들이 기피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그 건강보험의 수가, 보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이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피 과목의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다음 주시면 이거는 그 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의 영역별로 그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들인 비용 대비 건강보험에서 주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영역별로 비교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수술의 경우에 그 100원을 들여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이 81원밖에 안 되는 반면에 검체 검사, 우리가 뭐 혈액이나 이런 걸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 원가는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그 진료 과목별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간의 건강보험의 보상률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들은 바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막대가 2010년, 빨간색 막대가 2020년인데 그 사이에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는 3%밖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요 잘못 지급되는 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는 돈을 작년 건강보험 지출로 따지면 27조 원이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가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런데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내놓은 그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면 항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영역에서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 이후 원래 불균형한 부정확한 건강보험 수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는 현재 없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숫자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불균형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수가를 책정하는 기본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의료계 안에 또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그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안에 상대가치 수가의 개편과 그 수가 정확도를 높이는 지불 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책들을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의대 특위에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지금 소아나 심장내과 분야의 정책 수가를 이제 긴급하게 좀 인상을 했는데요. 이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가 보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저보상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핀셋으로 지금 좀 시급하게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한두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차관님 말씀엔 동의하지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0년 대비 2020년에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가 3%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에 큰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과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필수를 패키지 할 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제 기억에 지금 한 2년 정도 작업을 해서 그때서부터는 그 상대가치 개편하는 주기도, 지금은 뭐 일정한 주기도 없이 5년 내지는 7년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봤는데 한 2, 3년에 한 번씩 손을 보도록 바꾸고 그게 정착이 되면 이제 매년 수정을 해나가겠다. 결국은 네. 정확도를 높이는 건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네. 계속해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년 뒤에는 그러면 진료 과간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 보상률의 격차가 네. 현저하게 개선돼서 수가 때문에 기피과목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2년 뒤에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진료 과간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보상률에 대한 자료들도 국민들이 알고 의사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고 보다 정확한 정교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복지부 차관님께서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남 의원님 질문 중에 이제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6월 4일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그것은 강경 대응이 아니고 유화책을 정부로서는 나름 고민해서 발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이 사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 사실 좀 유감입니다. 아까 김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치 점수 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하셨고 환자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인 인상 구조를 탈피해서 저평가 항목의 집중 인상을 말씀하셨고 또 의료 비용 분석 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거에서 표준화된 원가 산정, 저평가 항목 등을 선정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 다시 한번 차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 개혁이 숫자로만 지금 하려고 하고 낙수 효과로만 바라봤다고 정부가 그런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축, 4가지 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WHO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마다 의료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 맞도록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작년에 개최된 필수 의료 혁신 TF 의정에서 마찬가지로 이 한국도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정부가 이번 패키지를 2월에 발표하면서 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와 비필수로요. 만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있고 비필수적인 의료 행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WHO 지침대로 국가가 관리할
꼭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그러고 과를 선정하지 않았고 그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했으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예. 어떻게 정의가 돼 있죠? 이게 필수 의료를 정의를 했다기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는 정책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지 어떤 과는 필수과고 어떤 과는 필수과가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비필수의 대표 사례로 들어지는 피부 이런 것도 대학병원에서 피부과는 필수 예, 과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필수 비필수 정의하셨습니다. 필수를 고위험 고난이도 네. 당직을 많이 하는 과 건보 위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예. 필수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분야들이 등한시되고 있고 이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셨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가장 큰 기피 요인 중 하나가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의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지불과 보상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큰 하나의 축으로 공정한 보상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수가 체계 개선, 그러면서 5년간 지역 필수의료비는 10조 플러스 알파라는 투자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출처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5년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10조 플러스 알파는 저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던 건강보험 종합 대책에 이미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축에도 하고 그 10조 플러스 알파의 투자를 신규로 필수 분야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2023년 말 보유하고 있는 약 28조 원의 시재금을 5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즉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련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재정 지원 건보의 누적 예비금을 탕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10조 플러스 알파를 필수 의료 분야에 넣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대 보라매 병원을 의료개혁 특위에서 방문했는데 서울대 보라매 병원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진료하는 그런 병원들에게 적절한 기관 보상이 되지 않고 그쪽 같은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는 인지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현재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른 기관별 차등 보상 지원, 즉 사후 보상 성격의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거 관련된 재정에 대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건보 대책에는 건강보험 대책이다 보니까 건보 재정 10조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그 지역과 필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거를 또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그 필수의료 특별회계 그리고 지역 특별기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보 재정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 재정을 가지고 대통령 말씀을 좀 저거 하면은 안보나 보안과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책임으로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재정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모 의원실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고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게 5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뭐 몇 개 샘플 학교의 그 소요를 곱하기 N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소요액도 지금 이제 각급 학교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요를 지금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는 더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양한 지불제도 개혁 필수의료 패키지 여러 축들이 있는데 오해가 있지 않도록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강선우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셔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희 의원실과 그 언론사가 단독 보도한 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셨어야죠. 정확한 자료를. 제대로 자료 안 내놓고 그거 준 자료 기반해가지고 언론 보도한 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문제 잡고 있습니까? 질의응답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안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지아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한지아 위원님은 데이터 자료를 받아보신 겁니까? 근데 아까 질의하시면서 본인은 안다라고 전제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느낀 거예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더 말다툼 하기보다는 차관님이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추후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한지아 위원님도 허위란 취지는 아니고 본인의 느낌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일단 하고, 김미애 간사님 짧게 얘기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금 처해지는 여건이 몹시 우리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격도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 또 정부 측, 의료계 모두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의사 일정이 국회법의 자구에 충실해서 의결된 바고 관련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와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 사정을 또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제목처럼 이 비상 상황인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여야가 이것을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상훈 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해 주시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위원장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이 상임위만큼 그래서 그렇게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 아까 제가 듣기로는 허위라고 그렇게 정확히 발언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행여 그랬다고 하면은 근거 없이 허위라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상호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 선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필요한 만큼만 위원장께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제공 다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여당 위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차관은 또 맞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느낌을 말했다고 하고요. 위원장님, 국회 상임위장은 본인 느낌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미애 간사님께서 한 위원님을 대신해서 허위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요거 요대로 좀 넘어가고요. 한 의원님도.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사가 강선우입니다. 조교영 장관님,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집권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지금 3년 차 들어간 걸로.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박민수 차관님, 네. 조금 전에 모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한 답으로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학적 근거가. 그때 아니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 건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언제 발표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연도는요? 2020년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2020년에 박민수 차관 어디서 근무하셨죠? 제가 기조실 근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 기조실이요? 보건복지부 기조실. 그죠? 예.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관이었고요. 네. 그죠? 2020년 11월에 기조실장이었어요. 본인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획관 기조실장으로 했을 때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예요? 기조실은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라는 거는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 여쭙잖아요. 예, 과학적 근거는 그때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예.
자, 당시 배포된 보도 자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에 대한 대학 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과대학 입학 정원 현황,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에 베이스해서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 경과 및 정원 현황, 의사 인력 현황, 지역 의료 체계 개선 방안 등등.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발표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저는 당시 발표했던 보도 자료 안에 있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면은 A랑 B랑 C랑 연결시키면은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계라는 거는 그리고 아까 얼만큼 부족한지. 오전에 네. 남인순 의원께서 증원 관련 절차적 문제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조기용 장관님, 네. 박민수 차관이 아까 장관님 출석 안 하셨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전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 민감한 문제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거여가지고 얘기 안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조기용 장관님? 취지 차관 그렇게 하신 말씀 거예요? 차관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민감하니까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리고 박민수 차관님 네. 3, 4주 비상진료기간 3, 4주 가정한 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발언하셨었죠? 최악의 상황을 다 가정했다고 하셨죠. 최악의 사정도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사정도 다 대비했는데 건정심 회의록에는 비상진료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 근데 막상 1조 원에 육박했잖아요. 최악의 상황 다 가정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는요. 그게 한 1개월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지만 매월 건정심에 재보고하고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받겠다. 임현택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좀 멈춰주세요. 네. 잘 안 보여서 이동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현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기용 장관에게 조기용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 협회원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을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